자, 여러분 방학개비 좋아하십니까? 비트코인이 방학개비 귀신이 씌워가지고 한때 훅 뛰어 올랐다가 좀 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훅 뛰어 올라가가지고 코인베이스라든지 바이낸스 기준으로 9,600불을 살짝 터치한 다음에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9,395불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약간 빠져주면서 알트코인들 열심히 달려주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행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내리시는데 도움 될 만한 소식들 오늘도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국내 소식입니다. 이 병역 특례 기업으로 코인플러그가 선정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산업 기능 요원들을 추가로 채용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코인플러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계 석사 이상 전문 연구 요원 외 산업 기능 요원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 있는 개발자들을 위해서 최고의 대우를 할 것이다. 자, 병역 특례 같은 경우도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의 뭐 노예 부리듯이 부린다라고 하는데 이 최고의 대우를 할 것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 말을 꼭 지켜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최근에도 사기, 보이스피싱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7월 16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보이스피싱이 발생을 했는데 후오비 코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거래소로 분산 입금하고 암호화폐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총 3억 9,300만원이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범인들의 수법은 이랬었는데요.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해 줄 테니까 암호화폐를 대신 구매해 주면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떼주겠다. 그리고 이들이 입금한 금액이 바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후오비 코리아에서 발생한 금액은 2,410만원이었습니다. 후오비 코리아는 경찰과 동조해서 바로 이 금액을 동기를 조처해가지고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보통 이 자나깨나 불조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나깨나 사람 조심이 오늘날에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오비가 한국에 진출했는데 바이낸스는 가만히 있을 것인가? 최근 바이낸스 측에 물어봤습니다. 혹시 한국 지사 설립을 할 생각이 있느냐? 그러자 그들은 사실인지 아닌지 답을 줄 수 없다라고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면서 다만 바이낸스는 최근 카카오 블록체인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에 합류했다. 암호화폐 상용화를 위해서 삼성, LG, 카카오와 같은 한국 기업들과 협업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어요, 이 자식들이. 묻는 말에나 대답을 하라고 임마. 자, 아무튼 이 바이낸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다른 거래소들도 그렇지만 바이낸스 역시 이 추천인 소개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타고 가입을 하면은 이 바이낸스 상에서 그 링크를 추천해준 주인에게 어느 정도 금액을 지급을 하죠. 그 소개비를 비트코인으로 지불을 하는데요. 이 최근에 여러분 비트코인이 7,000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 상승하는 사이에 정확히 기간으로 따지자면 2019년 10월 21일부터 2019년 10월 27일 며칠이 채 되지도 않는 그 시간 동안에 무려 10만 달러어치를 소개 비용으로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돈은 1억이 좀 넘는 돈인데요. 이 트레이드 거래 한 번 하지 않고 1억 원을 벌어들였다. 대단하죠? 그는 보상으로 비트코인 10개, 10.74개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러운데요. 2위랑 3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2위는 6.2개, 3위는 5.9개. 여러분들도 인맥이 많고 아는 사람이 많으면은 뭐 이런 것도 나중에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소개 관련된 보상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여기는 이 사람 코인베이스 소개를 해주고 그때 당시 5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4달러 99센트인데요. 0.21비트, 117비트인데 이때 당시에 5불이었던 것이 지금은 얼마죠? 대략적으로 한 180불, 190불 정도 된다라고 하네요. 대단하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존버는 승리한다. 영혼을 실어서 한번 외쳐보면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준비를 해본 소식, 이 나이키 관련된 소식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이 사진도 한번 공유를 하면서 VCN에서 짝퉁 방지를 위해서 이 신발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나이키가 맞았었습니다. 어쩐지 나이키 로고를 쓰고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나이키가 힙합 가수인 트래비스 스캇 그리고 킥즈 스탠드와 콜라보를 해가지고 한정판 운동화를 출시를 한 것으로 제품의 상세 정보가 B체인에 기록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B체인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중국 관련된 소식 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블록체인 붐이 일어났었죠. 그렇지만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딱 분리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최근에 더욱더 공고히 했다라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4일 추월차선이 된 블록체인이라는 제목의 시평을 통해서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를 동반하지만 블록체인 기술 혁신이 암호화폐 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블록체인을 내세운 공기 같은 실체가 없고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 투기는 막아야 한다. 자, 그렇지만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블록체인을 내세우고 실체가 있고 가치가 있는 암호화폐 투기는 장려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중국 계열 암호화폐 블록체인 잘 나가는 회사들도 많죠. 저희가 방금 전에 봤었던 비체인도 그렇고요.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를 동반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진짜로 복장 터지는 줄 알았죠. 그거 보면서. 자, 아무튼 다음 소식 넘어가가지고요. 또 다른 중국 프로젝트죠. 트론의 저스틴 선. 최근에는 중국 창업계의 상징적인 인물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라고 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러융하오라고 합니다. 저스틴 선은 이 남자를 트론 창업의 정신의 대변자로 영입하기 위해서 약 1억 6,500만원 정도를 낼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론은 중국의 창업 정신의 상징인 러융하오를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후에 저스틴 선 또한 이런 트윗을 남기게 되는데요. 트론의 네트워크 계정이 40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디어는 해당 계정 수는 활성화 계정, 비활성화 계정, 휴면 계정 등을 구분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일 활성화 계정 수는 누적 총기보다 적을 가능성이 당연히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주 동안에 테더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트론 네트워크로 대량의 USDT를 이전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칼다노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이 이야기합니다. 최근 진행된 나에게 무엇이든 물어봐 시간에서 참여 사용자들에게 스테이킹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인센티브와 테스트넷이 다가오는 12일 현지 시간으로 출시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는 해당 테스트넷은 다이달로스 에이다 월렛과 요로이 에이다 콜드 월렛 모두를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당분간은 버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문제 발생 시 버그 리포트를 꼭 좀 제출을 해달라라는 당부도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SV 진영의 큰 형님이라고 볼 수 있는 코인기계 창업자 켈빈 아이어가 데이비드 클레이만의 유산 인수를 포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해당 유산의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데이브가 독립적으로 채굴한 비트코인 약 32만 개 정도가 아이라 클라이만 때문에 프라이빗 키가 파손됐을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 32만 개가 또 공중으로 날아갔다 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지 말고 그냥 그거 다 기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아깝습니다. 32만 개.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로 본격적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비트코인이 두 자릿수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최근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을 뛰어넘었다 라고 합니다. 자, 대조표를 보시면은 지난 10월 비트코인의 상승률은 10.26%, 금은 2.74% 상승을 했죠. 개인적으로는 하루빨리 비트코인 시총이 금 시총을 뛰어넘거나 비슷하게 되는 그런 날을 기다려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말이 많은데요. 미국 대학 교수 2명이 2017년 비트코인 불장 같은 경우는 한 명의 고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세다라면서 2017년의 불장을 조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교수들의 이름은 오스틴 텍사스 대학교의 존 그리핀 그리고 오하이오주 주립대학교의 아민 샴스이고요. 그들은 2017년 가격 폭등을 테더에 관련된 우연이 아니라 시세의 조작이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비트파이넥스에 존재하는 하나의 계정, 이 세력이 조작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논문을 갱신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모건 크릭의 공동 창립자 폼플리아노는 이야기합니다. 이거 구라야. 그러므로 믿지 마셈. 자, 100% 구란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비트파이넥스가 상당히 수상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한 개의 계정이 비트코인 가격을 조작했다 이만 볼 때까지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너도 나도 비트코인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자, 그리고 폼플리아노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미국 정치인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비트코인 구매자들은 그것을 재무제표에 공시해야 된다. 자, 여러분, 폼플리아노가 괜히 헛소리로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겠죠. 미국 정치인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충격적입니다. 어쩐지 요즘 의회에서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했어요. 만약 이것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비트코인 붐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한다. 이 사람들 역시 달러의 미래가 밝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식, 미국 정부 빚이 늘어날수록 비트코인 구매는 늘어난다. 자, 최근에 드디어 미국 정부의 빚이 2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약 2억 5천조 원이나 되는 돈인데요. 자, 미국은 이거 못 갚습니다. 이거 못 갚아요, 진짜로. 이것은 미국 1인당 빚으로 환산하면은 69,734달러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GDP에 대한 빚의 비율은 16.65%이고요.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은 이제 외계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빚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신기한 것은 미국 정부 빚이 늘어날수록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분석을 다루는 리듬 트레이더, 미국 빚이 늘어날수록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가 늘어난다라면서 향후 1비트코인은 100만 달러 이상 호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암호화폐 분석가들 역시 연방준비이사회의 양적 완화가 주는 비트코인에 대한 영향, 그것 때문에 FRB가 무한 양적 완화를 발표했을 때 비트코인은 3,300달러로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돌아섰으며 세계 중앙은행은 파산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중앙은행들의 파탄으로 비트코인이 피난통으로 매입될 것이다. 법정화폐의 폭락과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수단으로 암호화폐의 중요성을 그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르긴 모르겠지만은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장투를 바라보시고 비트코인을 매입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최근에는 이어서 이런 발언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트 인스턴트의 창립자, 그리고 전 비트코인 재단 부총재 찰리 슈렘이 이야기한 것인데요. 비트코인에 이미 투자한 사람들은 수년에 걸쳐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손해보지 않고 안전하게 보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5개에서 10개 정도 비트코인을 매입해 놓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하는 것이다. 5개에서 10개의 비트코인은 20년 내에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금액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큰 오류가 있죠. 지금 비트코인 하나가 1000만 원이 넘는데 무슨 5개에서 10개를 사서 쟁여놔 임마. 이거 금수저의 헛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자, 아무튼 요점은 비트코인의 가치는 미래에 크게 상승하게 될 것이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콜드 스토리지에 여러분들의 비트코인을 보관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개인 키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 정도는 힌트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유실된 비트코인 숫자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비트코인을 전해줄 수 있는 방안 마련해 놓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또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인데스크의 분석인데요. 비트코인은 10월 27일을 기준으로 3일간 가격이 28% 급등했고 거래량 또한 2018년 2월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울러 비트코인이 최근 고점 1350달러에서 9000달러 선으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은 감소했는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격 하락은 단기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일 이동평균이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9600달러와 10,000달러 사이를 재방문하기 위해서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만약이라도 9106달러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의 강세 전망은 악화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고요. 글로벌 금융 미디어 FX스트릿의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9000달러에서 지지만 잘 해준다면은 계속해서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은 떨어지면은 위험할 것이다. 그런데 지지를 잘 받고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윌리 우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의 온체인 데이터를 볼 때 약 1개월 정도 후 12월 정도가 되면 상승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는 시점은 다가오는 12월에서 내년 3월 사이. 만약 비트코인이 14,000달러를 다시 한번 넘는다면 이는 불마켓의 두 번째 단계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부터는 정말 안정적이고 변동성이 작은 상승장이 연출될 것이다. 이는 2020년 초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전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조정을 받는 단계이고 CME 선물 가격 갭이 메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8,600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 역시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단기적인 과정, 이제 한 달 내로 8,6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은 그 후부터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윌리우의 분석은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사람들이 참고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이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9,300불대까지 400불대까지 올라가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요. 떨어지는 부분은 원하지 않지만은 개인적으로는 12월부터 급상승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지금 같은 경우는 언제쯤 상승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만큼 모을 수 있을 것이냐도 이제 마찬가지로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대로 투자는 무리해서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신중하게 선택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일구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크립토 토마토였고요. 제가 오늘 열심히 모아온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은 이 광고가 끝날 때까지 영상을 켜놔주시기만 하셔도 토마토 밭에 자동으로 이렇게 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언제나 감사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